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서 직접 여쭙는 홍해걸고, 오늘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피부암 치료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죠. 정기양 교수님 만나 뵈려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부과 의사 하면은 수술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정 교수님은 칼을 들고 피부암을 수술해서 제거하는 전문가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 분야 최고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스 필드 상까지 수상하셨는데요. 축하드리면서 오늘 피부암 환자나 가족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엄청나게 그 영광스러운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로렌스 필드 상이 어떤 상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로렌스 필드라는 분은 미국 피부외과, 지금 연세가 90세 되신 미국 피부외과의 아주 원로신데요. 이분이 그 피부외과를 국제적으로 많이 보급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려서 미국 피부외과 학회에서 7년 전부터 이분 이름으로 상이자 그러니까 명예 강의죠. 어너러리 렉처를 7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그걸 제가 7번째 이번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까지 직접 가신 거잖아요. 네, 이번 학회는 제가 가서 네. 한 30분 동안 제가 우리나라 피부외과 의사로서의 삶, 우리나라에서 피부외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또 국제적으로 피부외과를 또 보급하고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가 가서 강의를 한 30분 정도 했습니다. 네. 그 비욘디 식구들은 익숙하겠지만은 그 피부과 함익병 선생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기양 교수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근데 의사 사회에서는 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이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낯뜨겁지만 저희가 늘 그렇거든요. 예. 좀 본인의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학문적인 업적도 좋고 사회 활동도 좋고 나는 이런 의사입니다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네. 피부암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사망률도 높고 요새 언론에 제일 많이 소개된 게 아마 악성 흑색종일 것 같아요. 색깔이 까매가지고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이제 몸에 있는 점 같은 거 이게 또 흑색종이 아닐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또 병원에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 흑색종에 대한 데이터를 이번에 저희가 쭉 우리가 치료한 그 실적을 모아서 이제까지 보고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면. 그러니까 보통은 흑색종의 침투 깊이가 이게 환자의 예후, 치료 성적, 그다음에 생존율 이런 거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에서 특히 이제 남자는 깊이가 한 2.5mm 이상, 그다음에 여자는 4mm 이상. 그 남녀 간의 그 깊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깊이가 됐을 때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저희 팀에서 그걸 지금 밝혀내가지고 처음으로. 예, 그래서 네. 이번에 미국 피부과학 잡지에다가 학술지에 이번에 그걸 게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깊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죠. 이게 얼만큼. 남자는 2.5mm, 여자는 4mm가 이상이- 넘어가면 좀 안 좋다. 그렇죠. 근데 네. 원래는 1mm 이상이 되면은 전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새는 그게 0.8mm로 좀 줄었습니다. 또. 그래요? 예, 근데 이상이 0.8mm 이상이 들어가면 더 깊이 침투하면 그 림프절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림프절 검사를 저희가 꼭 하거든요. 치료할 때. 근데 그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2.5mm나 여자에서는 4mm 이상이 되면은 나중에 재발이나 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 서양 사람들의 데이터는 좀 다른가 보죠? 서양 림프절 전이가 없는 사람들에서는 서양 사람들에서는 그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아예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남녀 간에 그렇게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재발률이나 생존율에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밝혀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0.8mm 이내에 제거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네. 근데 혹이 이렇게 자라 있으면 주변의 림프절이 깨끗해도 네. 남자 2.5, 여자 4.0까지는 공격적으로 떼내야 된다 그 얘기신가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처음으로 규명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피부암 관련해서는 많은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대략 한 지금까지 한 몇 분 정도 보셨는지요? 저희가 피부암을 수술하는 제일 기본적인 그 수술 방법이 모즈 미세 도식 수술. 그러니까 암은 최소한으로 떼어내고 넓게 떼어내지 않고 주변 정상 피부를 최소한으로 포함을 해서 띄기 때문에 나중에 그 크기, 상처의 크기가 훨씬 제일 작아지고 그 대신 그 띄어낸 그 조직을 주변 깊이 이걸 360도는 아니죠. 반구죠. 거기를 완전히 저희가 현미경으로 다 주변을 검사하기 때문에 완치율이 제일 높습니다. 와. 근데 네, 그 방법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한 환자들이 지금 한 2,700명이 넘었죠. 2,700여 명의 피부암 환자를 말씀하신 모즈 수술로 하셨다. 네. 네. 자, 지금 그 모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수술이 네. 그 피부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수술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발한 분이 아까 그 로렌스 필드. 아니, 그분은 아니고요. 네. 그 닥터 모우스는 1940년대 미국의 의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방법을 개발을 하셨는데 그 방법을 피부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피부암 수술에 관심이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걸 배워서 널리 보급을 했죠. 그래서 피부 외과에서 이제 주로 그 방법을 쓰고 이 닥터 필드는 그분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마지막 제자가 지금 90이 되셨는데 그렇죠. 예. 본인 이름으로 상을 제정하고 네. 이번에 선생님께 수상을 했다. 지금 예, 그런 얘기는 진짜 굉장히 명예롭고 그렇죠. 또 국제적으로 우리 의료계 위상을 높인 쾌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주술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만약 이게 이제 피부암 덩어리고 이게 이제 피부에 딱 묻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요거만 싹 떼내면 좋은데 이만큼 뗄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덩어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있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암세포가 이쯤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쯤에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일일이 깎아가면서 이 절단면을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거 깊게 파고 얕게 있는 건 얕게 파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딱 드러낸다. 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과 의사들이 뭐 위암이나 간암 수술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굉장히 다른데요. 좀 다르죠. 일일이 그냥 보통 외과는 장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한꺼번에 탁 드러내잖아요. 모즈 수술법하고 광범위 이 절제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그 모든 암, 피부뿐 아니라 모든 장기에 있는 암을 수술할 때는 이 암이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어느 쪽까지 번져 있는지를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충분히 포함을 해서 넓게 띄는 거를 일반적으로 광범위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위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암이 눈 옆에 붙어 있거나 그러네요. 뭐 얼굴은 하여튼 상처를 가장 작게 남기는 게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능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모스미세토식 수술이라는 거는 암이 있으면 그 주변 정상 피부를 최소한으로, 암에 따라서 뭐 한 2mm나 한 5mm 정도를 최소한으로 포함을 해서 다 띄어가지고 그 주변, 그다음에 그 밑에 깊이 이런 부분을 100% 다 현미경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 주변을 그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만 저희가 따라가면서 제거를 하고 괜찮은 부위들은 불필요하게 넓게 띄지 않기 때문에 완치율도 제일 높고 나중에 남는 피부 결손 결국은 그 상처도 가장 적게 남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능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가장 그 표준화된 치료네요. 모주 수술이.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그 피부암 치료에서는 제일 표준 치료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 현미경을 눈에 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컬러? 그 저희가
그 돋보기를 끼고 수술을 하죠. 뭐, 돋보기를 끼고요? 노안이 오니까 이제 선생님은 네. 수술용 루프를 끼고 하는데 네. 그 조직을 보는 거는 이제 병리과에서 봅니다. 오. 제가 이제 띄어가지고 네. 그 조직을 병리과에다 이제 갖다 주면은 어허. 병리과 교수님들이 그걸 다 이제 보고 음성이면은 저희가 그냥 수술 다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양성이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가서 더 깊게. 가서 네. 병리과 선생님들하고 보면서 그 조직하고 매칭을 해서 그 지도를 만듭니다. 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거길 제거를 하는 거죠. 더. 그러면 수술장에 환자가 누워 계실 때 선생님뿐 아니라 병리과 선생님도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원래 미국에서는 네. 그 수술하는 사람이 조직 다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판독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리과에서의 협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병리과에서 협조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한 분을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그건 천차만별입니다. 한 스테이지에 한 번 뛰어가지고 끝나는 암이 있으면 그거는 재건까지 뭐 오전 중에 다 끝나버리고요. 네. 아침 7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네. 그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끝났다. 네, 재건까지. 우와. 근데 그거는 이제 재건까지 다 끝난 경우고 이제 병리에서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날 또 오. 다음 단계 진행하고 아. 그래서 한 3일에 걸쳐서 제거한 분도 있고요. 제거만 3일. 제거하는 데만 3일. 예, 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 하긴 이거는 전신 마취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국소 마취를 하죠. 왔다 갔다 하실 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럼요. 그렇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네네. 떼낸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국소 마취로 이제 띄어내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앉아서 기다리시고 오. 중간에 식사도 하시고 어. 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위암이나 간암은 좀 덩어리가 눈에도 보이고 큰데 지금 이 악성 흑색종은 굉장히 지금 뭐 몇 미리를 다루는 암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손으로 이거를 굉장히 정밀하게 컷을 어떻게 넣어요? 일반적인 수술 칼인가요? 일반적인 수술 칼입니다. 근데 그거- 자로 재가지고 그냥 컷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이렇게 손이 떨리거나 탁 이렇게 뭐 그런 거는 없나요? 뭐 좀 하시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많이 익숙해지시니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현미경을 보고 눈으로 그다음에 손으로 메스를 들고 근데 그 메스가 막 다 그림을 그려놓죠. 음, 미리 어느 정도까지 절제할 것이라는 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절제를 하면 됩니다. 절제는 하는데 그 절단면은 일일이 다 얇게 동결 절편을 넣어서 현장에서 병리과 선생님이 네. 암세포가 있는 점인지 확인한다. 그렇죠. 네. 근데 그 확인을 몇 번 정도 해요? 그거는 이렇게 파야 되니까 예, 크게 따라. 근데 이 흑색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흑색종은 서양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요. 서양 사람들한테서는 제일 적은 퍼센트, 5% 이하로 생기는 이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발톱, 이 우리 몸의 끝 부위에 생기는 그 선단 흑자 흑색종이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유색인종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색인종들은 흑색종의 50% 이상이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와.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흑색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오. 근데 이게 발바닥 예를 들어서 발바닥이 생기면은 이게 옆으로 먼저 번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옆으로. 네, 처음 옆으로 번져 나가다가 그 다음에 속으로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얇게 퍼지다가 예. 그다음 들어간다. 그렇죠. 근데 제일 먼저 시작된 부위에서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옆으로 번지는 부분은 굉장히 넓게 흐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어디가 경계인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세포 단위로 그냥 조금씩 번져 있는 거는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반드시 현미경으로 다 보면서 절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컷 정도를 확인합니까? 선생님? 그거는 그 얼만큼 번져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조금 진행이 된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그 절편 만들어야 될 그 조직들이 한 뭐 20개, 30개 보통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20개나 30개를 잘라서 확인하고. 예. 그래서 입체적으로 잘라낸다. 네. 네.
그러네요. 죄송하지만 이거 건강보험은 다 적용이 되고 입원 적용이 기간이나 되는데, 비용이나 예,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스는 이렇게 최소한으로 절제하면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몇 단계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한 번만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 보험 특성상.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돼요. 왜냐하면 이건 미용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네, 피부암은. 예. 근데 왜 그러죠? 환자의 필요에 의해서 몇 단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한 번만 인정을 해준다. 그렇죠. 그러면 예컨대 모주를 3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같은 날 단계가 진행이 되면 한 번으로 그냥 산정이 되고 부득이 그날 다 안 끝나서 그 다음 날 하면은 그 다음 날 거는 또 산정이 또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이틀이나 네.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보험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경우에 며칠 있다 또는 몇 달 있다 뭐 두 번째 스텝에 들어가면 네. 이 두 번째 거는 보험이 안 된다. 아니 보험이 되는 거죠. 날짜가 달라지면은. 근데 한 날짜에 예를 들어서 뭐 4단계, 5단계를 아침부터 밤까지 해도 그거는 한 번으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모주라는 거에 단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단계라는. 그 침투가 된 부분을 쫓아가는 거죠. 절편을 넣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절편은 한 번 띄어내가지고 그걸 다 절편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 절편도 조직이 11개 이상이면은 더 이상 인정이 안 됩니다. 11개, 최대한 11개까지만 그 보험 산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조직을 뭐 20개, 30개 가져가면은 병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병원 수입에 도움이 안 안 되는데 되죠. 시간만 걸리고 시간만 도움이 걸리고. 안 되고. 예.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고 치료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절편을 많이 11개 이상 넣어야 되고 하루에 여러 단계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도 꽤 내야 되겠네요. 아니죠. 본인 부담금은 똑같습니다, 그냥. 근데 보험이 안 된다면서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서 한 단계만 그냥 인정을 해주고 한 단계에서 끝나나 5단계, 10단계를 하나 그 보상해주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 하면 할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러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모주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있고 여러 절편을 넣어서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나 전자나 이 경중에 대한 그 동기부여가 안 된다. 똑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다. 초기에 한 단계로 끝나시는 분들이 많아야 병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좀 불리하겠네요. 왜냐하면 그 전국에 좀 까다로운 난치성 피부암 환자들이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 단계를 불가피하게 많이 하실 텐데 네. 그게 선생님 시간, 노력 여러 가지 뭐 병원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못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해야죠. 이거. 의사가 그런 거 안 따지고 해야 한다. 예, 뭐 저희는 월급 받으니까 뭐 네. 그런 거에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좀 이렇게 정교하게 맞춤형으로 가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피부암의 세계적인 대가족 우리 정기양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피부암이 우리나라에 흔합니까? 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암이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흑색종이 그 암 사망 원인의 5위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좀 흔한 암인데 백인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위병률이 좀 적습니다. 우리가 색소를 이제 피부에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피부암의 제일 큰 원인이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생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누적이 돼서 주로 이제 햇빛에 노출되는 얼굴 부위에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암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생기고 근데 특이한 거는 그 흑색종 우리나라의 흑색종은 반 이상이 발바닥이나 손발톱 같은 데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외선하고 별 관련이 없는 부위거든요. 발바닥 이런 데는 햇볕 안 닿는데. 그렇지만은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암이
단연코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자외선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통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부암이 이렇게 조직학적인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네. 악성 흑색종도 있고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다 합쳐서 피부암인데 그렇죠. 다 합치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 정도 나오나요? 그 심평원 그 자료를 보면은 네. 서양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2010년에 보면은 비흑색종 피부암이 한 6,700명 정도. 오우. 그 다음에 2013년 3년 후에는 7,677명. 그럼 작은 게 아닌데요. 그렇죠. 한 14% 증가를 한 거죠. 증가도 했고 네. 그다음에 1년에 발생한 사람인가요? 네, 발생한 사람. 발생률이네요. 1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미 2013년도에 한 해에 7,677명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피부암이. 네. 여기 악성색종이 포함이 안 된 안 거라니까. 된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오우 꽤 많은데. 예, 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흑색종은 통계를 보시면 흑색종의 발생률은 대개 비슷합니다. 한 3명 전후에서 10만 명당 10만 명당 3명. 3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1년에 한 1,500명 정도. 1,500명 예. 정도. 발생률은 그런데 네. 유병률은 점점 늘어갑니다. 오. 그러니까 유병률이라는 거는 이 병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새 그 치료 방법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환자가 오래 사시는 그렇죠. 거구나. 네. 생존율이 좀 길어지고 재발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유병률은 점점 늘어가는 거죠. 그러면 악성 흑색종이 해마다 1,500명. 네. 그다음에 그거를 뺀 다른 피부암도 한 7,700명. 네. 그게 이미 2013년 자료니까 요새는 더 늘었겠죠. 지금은 합치면 10,000명을 좋게 넘겠네요. 그렇죠. 1년에. 예, 예.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작은 숫자는 아니죠.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악성 흑색종이 전이가 잘 돼서 가장 좀 위험한 피부암이다. 그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한 30년 전에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이런 데 점이 생기면 그거 좀 수상한 거다라고 배웠는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 가운데 뭔가 점이 생겼는데 이거 피부암 아니야?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뭘 봐야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진행되는 거. 아, 점점 커진다. 예. 변하면은 그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되게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cm짜리 뭐 큰 점이 있다, 까만 네. 점이. 그래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괜찮다. 네. 그러면은 모양이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변하지 않으면은 되게 괜찮습니다. 네. 아주 조그만 점이라도 이게 모양이 변하면 크기도 커지면서 색깔도 변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궤양이 생기고 헐거나 그런 변화가 생기면 그건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죠. 네, 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부위는 그러면은 특별히 위험한 부위 어디에 생기는 점이 악성 흑색종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아까 선단형이 흔하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주 생기는 호발 부위가 어디인가요? 요런 데인가요? 그러니까 흑색종만 치면은 네.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상피암은 자외선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굴 같은데. 그건 얼굴이 제일 흔하죠. 네. 햇빛에 노출된 부위들. 근데 흑색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통계상 50% 이상이 다 선단에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손발바닥, 네. 그다음에 이 손발톱. 발톱에도 발톱에 이렇게 까만 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줄이 생긴다. 네. 까만 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게 진행을 하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아니 줄은 이렇게 얇은 선이고 덩어리가 아닌데 그것도 피부암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피부암이 흑색종이 요 손발톱 뿌리 부분에 잘 생기는데 이게 처음에는 색소를 만들기만 하고 덩어리는 형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낸 색소가 손톱이 자라나오는 거에 따라서 밀려 나오면서 손발톱에 줄이 생깁니다. 까맣게. 근데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점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줄이 생겨도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근데 이게 더
애들한테 생기는 것도 달라요. 예. 애기들한테도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애기들한테도 이 예, 피부암이. 애기들 생기는 거 보면은 손톱 전체가 다 까맣게 되기도 하거든요. 애들은. 예, 애들은.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것 때문에 음, 조직 검사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손톱이 모양이 좀 망가지는 수도 있는데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죠. 거의 100% 정도가 그 10살 이하의 애들한테 생기는 그 손발톱의 점은 거의 양성입니다. 모양이 아무리 나빠도. 다행이네요. 예. 어. 근데 이제 성인한테 애들이 여기가 까매지는 건 대부분 괜찮다.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피부과를 쭉 다니면서 이제 추적 관찰만 특별히 치료하거나 검사 안 하고 추적 관찰만 좀 하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성인한테서 이 줄이 생겨가지고 그게 시간 지나면 조금 넓어지거나 줄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예, 줄이 넓어지거나 색소가 진해지면서 그 줄 안에 또 줄이 진한 줄이 또 생깁니다. 와, 줄 안에 예. 또 까만 줄이. 예, 까만 줄이 생기거나 그 까만 줄이 손발톱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변 피부로 번져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와, 살로도 이렇게. 네, 번져 나가거나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손발톱이 좀 부서지거나 어허.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손발톱에. 네, 손발톱도 그렇고 네. 발바닥 손바닥에 있는 이런 데 점도, 생긴단 말이죠. 네, 이런 데. 점도 네. 선생님 죄송한데 등은 네. 아닌가요? 등은 아니고 발등 이런 데 말고 손등도 아니고 이 발바닥, 안에. 예, 손발바닥. 근데 이게 막 커진다. 예. 우리 집사람도 까만 점이 하나 있는데 발바닥에 변화가 없으면 변화는 괜찮습니다. 없거든요. 예, 예. 그러면 괜찮나요? 네, 변화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이거 악성흑색종은 이게 막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피부과에 가면은 다 치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이 손발바닥 점 같은 경우도 요새 우리가 쓰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더모스콥이라고 10배로 확대를 해서 그 편광으로 이게 점을 보면은 그 좀 점이 겉에 표면이 아니고 깊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피부암에서 보이는 그 더모스콥 상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시면 대부분은 이제 그걸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미경 이름이 뭐라고요? 더모스콥.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피부 글쎄요, 우리나라 말로는 특별한 더모스콥. 예, 더모스콥이라고. 피부경. 예, 예. 그게 그 일반 로컬 피부과에도 다 있습니까? 요새는 전문의들은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그걸로 보면은 점이라도 이게 피부암인지 그렇죠.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죠. 손발바닥 점도. 특히 이제 손발바닥 점은 그걸로 봤을 때 보이는 특이한 그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피부암인지 아니면 양성점인지 그걸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희 시청자들에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점이 일단 있으면 네. 한 번쯤 더모스코프를 피부과에서 검사를 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옳나요?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네. 있으면 더 커지거나 예, 하면. 한 1년, 2년 사이에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으면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더모스코프는 비싼가요? 한 얼마나 할까요? 한 검사 받는. 거의 100만 원. 그 기계 자체만 100만 원 정도 가고요. 깜짝 놀랐네요. 아니 그 검사 네, 받는 검사 받는 거는 수가가 한 10,000원인가 1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한번 네. 해봐야 돼요. 네. 지금 1년에 10,000명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진단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역시 이제 이 모주를 비롯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네요. 그 흑색종을 전문적으로 수술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몇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시는 게 제일 낫죠.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전문가 찾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하게 되나요? 조직 검사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밖에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많으시고 아니면은 여기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잡아서 말씀하신 모주 방법으로 수술로 떼낸다. 저희는 이제 모수를 하고 네. 그 모수 방법이 아닌 그 전통적인 광범위 절제술로 수술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광범위 절제술은 예. 조금 그 불필요한 조직까지 떼내야 하니까 네. 불리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안은 이제 광범위 절제술에 얼만큼을 떼어내야 되는지가 이제 국제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
악성 흑색종은 전통적으로 모슬을 잘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그 데이터가 없었고 그 서양 사람들의 그 흑색종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서 비교적 경계가 잘 보이는 그런 흑색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온 데이터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들이 주로 많아서 그 동양 사람들의 흑색종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새 그 흑색종도 모습 미세도식 수술로 해서 더 결과가 좋다는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편평 기저 세포하면 당연히 이제 얼굴에 생기니까 못으로 가고 네. 악성 흑색종도 옛날에는 광범위로 네. 딱 떼냈는데 지금은 좀 더 환자 편의를 위해서 정교하게 모주로 가는데 그게 생존율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현재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피부암 네. 진단을 받고 걱정인 분들, 아직 수술은 안 받았지만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저세포암하고 편평상피암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이 될 확률도 낮고 제일 흔한 게 기저세포암이에요. 악성도가 제일 낮은 기저세포암이 제일 흔하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수술만 해서 재발하지 않게 완전 제거만 하면 생존율이나 그런 데는 전신적인 건강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클린턴이 여기 눈에 이거 생겨서 뗐다 그러더라고요. 예, 서양 말씀하신. 사람들은 워낙 많죠. 뭐. 네. 예. 근데 편평상피암은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 두 번째로 흔한 암인데 악성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 전이율도 이제 기저세포암보다는 조금 높아지고 특히 면역 억제가 돼 있으신 분들, 뭐 장기 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병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또 편평상피암 자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성도가 높은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편평상피암도 전이에 대한 그 검사와 추적 관찰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완전 그 부위에 생긴 거, 특별히 그렇게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생긴 것만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면은 그것도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악성 흑색종이 문제죠. 흑색종은 초기 림프절 전이가 없는 1기, 2기를 우리가 그 쭉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그거는 1기, 2기임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이 좀 됩니다. 어느 정도나 상당입니다. 되나요? 광범위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한 5년 이내 재발률이 한 30% 정도. 네, 근데 모술을 한 경우에는 한 2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모주가 더 좋네요. 재발률을 낮추는 데. 그렇죠. 저희가 일괄적으로 확 떼내니까 좀 과격하게 떼는 거잖아요. 광범위 네, 절제술이. 네. 그게 더 재발률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흑색종은 눈으로 보이지 않게 옆으로 퍼져나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 절제술을 하면은 그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듣고 보면은 우리나라 악성 흑색종은 광범위 절제술보다 모주가 좋겠네요. 재발률도 30에서 20으로 낮으니까. 특히 이제 옆으로 번져나가는 경계가 뚜렷지 않은 그런 흑색종은 모술을 하시는 게 좋고 그 흑색종 중에서도 경계가 뚜렷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모술을 안 해도 국제적인 권고안에 의한 그 광범위 절제술을 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재발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그 부위에 또 생겼다. 네, 그 부위에 재발하기도 하고 다른 데 전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부위하고 연결된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뭐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부위들 아무래도 이 끝에 생기니까 그런 데로 전이가 되고 아니면은 그 원발 부위하고 그 림프절하고 그 사이에 이동 중인 것들이 또 눈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전체적인 예후는 어떻습니까? 이 피부암. 옛날에는 안 좋았죠. 네. 한 10년 이전에만 해도 일단 장기로 전이가 되면 초기에 수술하지 못하고 일단 장기 전이가 되면은 5년 생존율이 10% 이하였습니다. 10% 이하. 네,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한 10년 전부터 표적 치료제, 아하. 그다음 면역 치료제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생존율이 한 50% 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렇죠. 받았다는 맞았- 그 뇌로 맞습니다. 옮겨갔다는 네. 그 면역 항암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모질하는 수술로 가능하면 말끔하게 떼내고 네. 만에 하나 재발한다면 그런 첨단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다. 네, 요새는 옵션이 많아졌죠, 저희가. 아. 선택할 수 있는 약제들이.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전문가를 찾아서 모질을 비롯한 수술로 떼내고 네. 그 다음에 환자가 뭘 하는 거죠? 경과 관찰만 하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단계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릅니다, 방향이. 예, 단계를 간단히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연기하고 1기, 2기는 전이가 없이 그 국소적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암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수술을 하고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한 처음에는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경과 관찰을 합니다. 경과 관찰은 병원에 와서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요, 저 검사를 하죠. 어떤 검사를 합니까?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 연결된 림프절들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림프절 쪽을 쭉 검사를 하면서 경과를 보죠. 예, 그러니까 그때 CT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3기. 3기. 네. 문제는 3기, 4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기, 4기는 3기까지는 이게 림프절까지 이제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변은 가능하면 다 제거하고 림프절도 제거를 합니다. 요새 이제 그 조금 방향이 달라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원발 병변 제거하고 림프절도 가능하면 제거하고. 그 여기 예를 들면 손바닥에 뭐 원발 병변이 있으면 예. 림프절이란 말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이 팔꿈치에 있는 거 아니면은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겨드랑이까지 거죠. 이렇게 예. 여기 걸 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다 뛰는 건 아니고 만져지는 게 있고 CT 상에서 확실히 보이는 게 있으면 띄어내고 CT로 찍어서. 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 경과를 CT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 초음파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투 깊이가 0.8mm가 넘어가면은 전이가 될 확률이 한 10%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결된 림프절을 저희가 찾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방외과나 아니면 이식외과 그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협진을 하면서 여기하고 연결된 림프절만 일부 림프절을 띄어서 그걸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면밀한 그 관찰 또는 예. 검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처음에 3개월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기나 4기는 범위를 더 확대해서 림프절까지 다 그렇죠. 뒤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이 일단 끝나고 나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종양내과에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아하. 네. 그러네요. 자, 수술로 못으로 떼낸다, 광범위로 떼낸다. 네. 그러면 거기를 꿰매나요? 아니면 그대로 어떻게 이 치유되는 과정이 어떤지 설명해 이제 주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바로 그걸 이제 그 결손을 메꿔야 되는 경우에는 성형외과하고 또 이제 같이 협진을 해서 이제 큰 피판 같은 걸 만들어서 덮기도 하고 자기 살 일부를 혈관을 연결해서 붙여주는. 네. 유리 피판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저희가 좀 고안한 방법은 여기다가 그 음압을 거는 기계를 답니다. 빨아당기는. 예. 네. 그러면은 아주 깊이 푹 파있던 그 상처가 살이 많이 자라나와요. 자기 살이. 여기서 약간 석션, 음압이 네, 네. 가해지면 빨리 자란다. 예, 빨리 자라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아주 조그만 피부 이식을 해요. 피부 이식을 하면 이제 그 자라면서 싹 덮이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피판, 성형외과적인 피판 수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음압과 피부 이식 둘 중에 뭘 할지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봐서 결정을 하죠. 네. 환자들의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여주고 환자분들한테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전신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네.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떼어낸 자리를 메꾸는 치료를 네. 하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일상이 가능한가요? 뭐 보, 손이나 피판을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붙어서 네.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보통 한두 달 걸리거든요. 한두 달. 예, 근데 저희가 음압을 거는 기계를 걸어서 네. 그 상처 복구를 시켜도 네. 한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완전 저 복구가 되려고 그러면. 네. 이분 그 발뒤꿈치하고 그 발바닥 쪽으로 넓게 흑색종이 생겨 있으신데요. 네. 요거를 그 밑에 그 인대하고 뼈가 있는 부분까지 완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음압을 거는 기계를 붙여놓으면은 네. 이게 육아 조직이 잘 자라나와요. 자라나고 이렇게. 있네요. 네. 그래서 이분은 피부 이식을 안 했고 이게 그대로 암으로 붙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흉터가 되면은 원래 피부 결손에 비해서 흉터 자체도 굉장히 작아지고 네. 발바닥은 흉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미용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기능적으로만 걷고 일상생활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되기 때문에 이야, 드라마틱한데요. 이렇게 넓은 부위가 이렇게 아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신기하네요. 예. 그게 몇 달 걸린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예, 다른 환자분들인데 네. 이건 조금 부위가 작죠. 그 대신 많이 진행이 된 부분들 완전히 이 뼈 있는 부분까지 다 그 조직 제거하고 나서 네. 한 14주 정도 지나면 이 정도로 아물고 크기도 굉장히 줄어들고 흉터 자체도 기능상 걸어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흉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흉터의 기능상 또 그 흉터의 크기 이런 게 아주 환자분들이 좀 네. 도움이 되시죠. 그 음압 치료네요. 그러니까 그 네, 장비가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는 건가 보죠. 그 부착하고 네. 음압을 거는 펌프가 좀 작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환자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래 하루 종일? 가능하면? 그렇죠. 하루 뭐 24시간 계속 일주일 그걸 붙여놓으면은 소독을 매일 할 필요가 없고 일주일에 2번이나 1번 정도만 소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야 될 그 횟수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제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선생님 조언 부탁합니다. 예, 아무래도 피부암의 유병률이 제일 많은 거, 발생률이 제일 높은 거는 기저세포암하고 편평상피암이죠. 근데 그거는 자외선 노출을 좀 조심하면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생기는 게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 노출된 게 축척이 돼서 생기기도 하고 또 한 번 많이 받아서 화상을 입었을 때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이야. 그리고 최근 그 연구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은 요새 그 선크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선크림을 쓴다고 꼭 방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피부암 발생이나 피부 노화나 오히려 그 선크림을 아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죠? 이상한데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은 요새는 다 이제 알고 계시니까 햇빛에 나가는 거를 좀 최소화시키잖아요. 그런데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은 나는 보호가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래 나가 계십니다. 이야. 활동량이 그 햇빛에서의 활동량이 더 높아지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씻겨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씻겨나고 그다음에 그걸 발라도 100% 보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저용량의 자외선에 더 오래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피부암이나 피부 노화에 더 안 좋다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선크림을 바른다고 방심하실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르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바르는데 가능하면 그래도 노출은 줄여라. 그렇죠. 노출 줄이고 덧바르시고 꼭 한 2시간 지나면 덧바르시고 가능하면 모자도 쓰시고 그렇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흑색종은 예방법이 아직 없나요? 이게 원인을 확실히 모르고요. 그리고 유전자하고 관련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다른 암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흑색종 같은 경우는 유전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잡아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게 이 손가락, 발가락 끝하고 손톱, 그다음에 이 바닥 등이 아니고 여기 자라는 점을 조심하라. 그렇지만 뭐 30~40%는 다른 데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 또 드물게 몸에 이제 큰 점이 있으신 경우에 보통 20cm 이상이 되는 점을 우리가 거대점이라고 그러는데
거대점이 아닌 경우에 좀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흑색종이 거기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흑색종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데 몸에 있는 그냥 좀 큰 점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생기는 그 작은 점 같은 것도 변화가 있으면 일부분이라도 색깔이 진해지거나 또 모양이 좀 변하거나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나 궤양이 생기고 헐거나 그러면 그건 반드시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진희 PD는 궁금한 거 있나요? 네, 혹시 유전도 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유전 말고 나이대나 성별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지. 네, 역학 나이와 성별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은 인구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피부암 유병률 발생률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된 횟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성별은 큰 차이는 없어요. 남녀 남녀 큰 차이는 없는데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예후가 여성들에 비해서는 조금 안 좋습니다. 아유, 그러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쵸. 여자들은 4mm가 이상이 돼야 이게 안 좋아지는데 남자는 2.5mm만 돼도 안 좋아지거든요. 안 좋아진다는 게 의미는 정확하게 뭔가요? 재발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성이 좀 더 불리할 수 있고 그렇죠. 더 조심해야 한다. 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뭐가 이상이 있어도 대개 남자들은 병원에 잘 안 가잖아요. 예. 좀 덜 예민하죠. 그렇죠. 덜 네. 예민하고 그러네요. 여자분들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네. 금방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피부암 투병 중인 환자나 가족들에게 전문가로 하실 말씀 부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나쁜 것들이 있어요. 흑색종도 그렇고 이제 좀 드물지만 좀 안 좋은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상피암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암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 암들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약제와 치료 방법들이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하라 이제 그 얘기시죠. 뭐 저뿐 아니고 뭐. 네. 피부암을 전문으로 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암 치료의 권위자시죠. 정기양 교수님과 말씀 나눴고요. 다시 한번 국제적인 상 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또 환자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비욘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비욘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아니. 편집해서 쓸게. 됐어. 이 정도 됐어.